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매개효과 실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매개효과 및 조조력화 분석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매개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습을 하다 보니까 자, 파워포인트하고요, SPSS 프로그램을 한번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예전에 이제 실습 파일로 올려줬던 파일인데요. 자, CAR, 자, 카 이거를 이제 SPSS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한번 열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 목적은 바로 낸 캐니 접근법과 이제 소벨 테스트를 활용해 가지고요. 우리 이제 매개 효과를 검증해 볼 겁니다. 그래서 자, 독립 변수는 배기량, 매개 변수는 무게, 자, 종속 변수는 연비. 해서 과연 이 무게에 대한 이 매개 변수의 매개 효과가 존재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저는 이제 SPSS 프로그램을 일단 열어놨습니다. 자, 카와 관련된 그 변수들을 보니까요. 뭐 일단 모델, 자, 연비, 실린더, 배기량, 마력, 기업이, 무게, 변속기, 기억, 뭐 마력, 무게 이렇게 나와 있죠.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좀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그 배기량이 일단은 그 독립 변수고요. 그리고 무게가 매개 변수고, 그리고 이제 연비가 종속 변수다. 자, 이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낸 캐니 접근법은 일단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일단 회귀 분석을 했었죠. 자, 1단계가 뭐였습니까? 일단 독립 변수인 배기량, 그리고 종속 변수인 연비, 이 영향 관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C가 계수 C가 유의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y 이퀄 상수항인 i1 플러스 cx 플러스 e1이라고 했을 때 일단 이 C가 유의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2단계는 일단 그 모듈 두 번째 이런 이제 매개 모형에서 자, 배기량이 연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관계와 배기량이 무게에 미치고 연비에 미치는 이런 간접 효과를 봤을 때 일단 2단계는 독립 변수를 배기량으로 놓고 종속 변수를 일단 무게로 놨었죠. 그래서 회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m equal i2 플러스 ax 플러스 잔창 e2라고 했을 때 이 계수 a가 일단 통계적으로 또 유의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자, 3단계는 이 모델 2에서 자, 연비를 종속 변수로 놨었고요. 그리고 배기량과 자, 무게가 과연 이제 독립 변수로 회귀 분석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러면 y 이퀄 i3 플러스 이제 c 다시 x 플러스 자, bm 플러스 e3가 되겠죠. 여기에서 일단 계수 b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으로 나와야 되고 이 c 다시가 이 c보다는 이제 적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살펴본 다음에 4단계에서는 2단계와 일단 3단계에서 얻은 이 a와 b, 이 비표준화 계수하고요. 각각의 이제 표준 오차 값을 소벨 테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유의도를 검증하게 됩니다. 자, 그럼 1단계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1단계는 일단은 우리가 1단계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연비를 종속 변수로 놓고요. 자, 배기량을 독립 변수로 놓고 자, 회귀 분석을 해야 되겠죠. 즉 배기량과 연비에 대한 회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석에서요. 회귀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선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일단은 y 종속 변수가 연비였죠. 그리고 이제 독립 변수는 배기량이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대한 일단 회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회귀 분석을 했더니 다음과 같은 이제 표가 나오네요. 그래서 자, R 스퀘어 값 모형을 자, 71.8% 자, 분산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회귀식의 자, 유의 확률은 자, 0.00. 그래서 회귀 모형의 유의 확률 0.01에서 자, 귀무가설이 기각이 되죠. 그래서 이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수를 보게 되면 일단 이제 개수 C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유의 확률이 자, 비표준화 개수가 자, 베타 값이 마이너스 0.41, 표준 오차가 0.005, 그래서 t 값이 마이너스 8.747인데요. 자, 유의 확률이 그 0.01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자, 그래서 역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일 수가 있겠죠. 배기량이 연비에 영향을 미치는데 배기량이 커질수록 연비에 좋지 않은 그런 영향 관계를 주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1단계를 검증해 봤어요. 검증해 봤더니 일단 이 x에서 y로 가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더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단계죠. 2단계는 우리가 그러면 그 이제 모형 안에서 자, 기본적으로 자, 배기량이 자, 무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거였죠. 그래서 모델 2에서 일단 무게를 종속 변수로 놓고요. 자, 배기량을 독립 변수로 놓고 일단 회귀 분석을 합니다. 그럼 m equal i2 플러스 ax 플러스 이제 잔차항인데 여기서 이제 개수 a가 유의적으로 나오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종속 변수를 무게로 놓고 독립 변수를 배기량을 해가지고요. 한번 회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마찬가지로 분석에서요. 자, 회귀 분석. 자, 선형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종속 변수가 자, 그래서 이제 2단계는 종속 변수가 무게였죠, 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종속 변수가 이제 일단 그 매개 변수고, 자, 독립 변수는 배기량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기량이 무게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회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일단 모형이 그러니까 배기량이 무게에 영향을 주느냐, 뭐 줄 것 같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설명력 자체가 78.9%고요. 자, 유의 확률이 이 0.000이니까 회귀 모형이요. 유의 확률 0.01에서 귀무가설이 기각이 되고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게 이제 A 값이었잖아요. 그렇죠? 회귀 개수 A였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표준화 개수와 이제 표준 오차 값을 알아야 우리는 이제 이따 잠시 후에 소벨 테스트를 할 때 이 개수들을 이제 넣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개수값 A값, 이 베타 값하고 표준 오차 값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유의 확률이 0.01에서 일단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그래서 개수 A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 x의 회귀 개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x가 m에 영향을 주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했습니다. 자, 그럼 3단계 해보겠습니다. 3단계. 자, 3단계는요. 일단은 그 모델 2에서 자, 일단은 이 연비를 종속 변수로 놓고요. 배기량과 무게를 이제 독립 변수로 한 다음에 개수 B가 유의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즉 무게에 해당되는 이 B가, 이 회귀 개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y equal i3 플러스 c-x 플러스 이 무게에 있는 회귀 개수가 과연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한번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회귀 분석을 하는데 연비를 일단은 그 종속 변수로 놓고요. 독립 변수를 배기량과 무게를 놓고 한번 회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분석에서요. 자, 회귀 분석. 자, 선형으로 들어가서 일단은 그 종속 변수가 우리가 이제 연비였죠, 연비. 그리고 독립 변수가 배기량하고 무게였습니다. 자, 이거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모형의 설명력이 78.1%고요. 자, 회기식의 유효확률이 0.000이니까 유효확률 0.01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면서 회기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무게에 해당되는 이 B값이 이제 중요했죠. 그리고 이 B값에 이 비표준화 계수 베타 이 값하고요. 표준 오차값 기억해 두세요. 이게 잠시 후에 이제 소벨 테스트 할 때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유효확률이 0.007이니까 자, 그러니까 0. 자, 0 그렇죠.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배기량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값 자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죠. 그러니까 C 다시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건 우리는 무슨 얘기였습니까? 이 배기량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무게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완전 매개, 즉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고 간접 효과가 유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완전 매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PPT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더 이제 좀 깔끔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회기식을 봤을 때 이 y값 연비죠. 연비는 상수항 플러스 c-x 플러스 bm 플러스 e3 잔창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c-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b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되면 완전 매개였고요. 근데 이제 c-와 b가 이제 c-가 이제 c보다 적고 b가 통계적으로 이제 유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부분 매개라고 좀 볼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보니까 이제 c 값이 유효확률 0.05에서 귀무가설이 채택됐기 때문에 현재는 완전 매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무엇을 얘기합니까? 배기량이 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배기량 이게 무게가 있을 때요. 이런 매개 모형에서 배기량이 연비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무게를 거쳐서 연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완전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A, B가 0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소벨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소벨 테스트는요, 일단 프리처 교수의 소벨 캘큘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링크를 따라서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게 되면 여기에 가가지고 우리는 이제 뭐였습니까? 2단계에서 얻었던 우리 A값, 회기계수 A값의 비표준화 계수하고 표준 오차값이요. 그리고 3단계에서 얻은 B의 표준화 계수와 표준 오차값. 이걸 우리는 제가 기억하라고 했죠. 이걸 우리는 이제 적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아까 여기 캘큘레이터 들어왔죠. 여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회기계수 A가 0.007이었고요. 그 다음에 회기계수 B 값이 마이너스 3.351이었습니다. 그리고 A의 표준 오차값이 0.001이었고요. 자, B의 표준 오차값이 1.164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한번 교재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시게 되면 자, 2단계에서요. 이 배기량의 B 0.007, 표준 오차 0.001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3단계의 B값, 즉 무게 B값이 마이너스 3.351 그리고 표준 오차 1.164 요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적어 준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걸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계산 눌러 보면 이 p-밸류 값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A와 B의 p-밸류 값이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니까 둘 다 0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둘 다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A 곱하기 B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 매개 효과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자, 배기량이 연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관계에서 무게가 완전 매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그 BK 방법하고요. 소벨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요. 이제 헤이즈의 분석법을 통해 가지고 좀 쉽게 우리는 검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게 되면요. 이제 BK 접근법의 경우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었죠. 1단계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해 보는 거고요. 2단계는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해 보는 거고, 3단계는 자, 그 독립 변수에 종속 변수와 매개 변수를 이제 독립 변수로 놓고 이제 영향을 주는지 검증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뭐 헤이즈 등 아주 다양한 연구자들이 이 BK 접근법에서 1단계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두 개의 방정식을 추정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2단계와 3단계죠. m i2 플러스 ax 플러스 잔차, y i3 플러스 c-x 플러스 bn 플러스 e3 잔차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추정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헤이즈의 경우에 프로세스 매크로의 경우에는 BK 방법의 2단계와 3단계를 이제 검증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방금 했던 방법이 그 BK 방법의 소벨 테스트로 이제 검증을 하는 이런 방법을 활용했는데요. SPSS의 이제 프로세스 매크로 모델 4번을 활용하게 되면 자, 간단하게 매개 효과를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프로세스 매크로 파일을요, 강의 자료에 올려놨거든요. G 파일입니다. G 파일 같은 경우를 좀 이렇게 집을 풀어가지고요, 그걸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이 좀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 이렇게 프로세스 매크로 G 파일을 제가 해놨는데요. 여기에서 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폴더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SPSS에 들어가게 되면 이 프로세스 매크로 이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유틸리티, 자, 사용자 정의 대화 상자, 사용자 정의 대화 상자 설치 이런 식으로 눌러 가지고요. 여기에서 아까 이제 G 파일 다운 받아놨던 거 그걸 확인하셔 가지고요. 대학교 강의 눌러 가지고 자, 연구조사 방법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파일이 나오죠. 이걸 눌러 가지고 열기를 하게 되면 이제 실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파일 자체를 그냥 더블 클릭해 가지고도 이제 실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제가 방금 했던 방법으로 이제 열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분석해서 회귀 분석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 그렇죠? V4.2 by 앤드류 F 헤이즈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자, 프로세스 매크로를 활용한 매개 효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간단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꺼번에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종속 변수, 자, 연비를 넣고요. 자, 독립 변수 배기량, 매개 변수가 무게였죠. 자, 그리고 이제 공변량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변수 통제 시 활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long variable name 이거 눌러가지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이제 변수명이 이제 너무 길게 되면 오류가 나요. 그래서 저걸 이제 눌러야 되고, 그리고 모델 넘버는 이제 4번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옵션 눌러가지고 이제 토탈 이펙트 모델, 그리고 유의 수준은 0.1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0.05로 하잖아요.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실제 화면을 보면서. 자, 그러면 이제 회귀 분석, 자, 프로세스 매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요, 모델은 4번이었어요. 4번이 이제 매개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보니까 이제 부스트래핑 샘플이 5,000개로 하고 있죠. 그리고 종속 변수는 연비였고요. 독립 변수는 배기량, 그리고 매개 변수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long variable name 이거 이제 accept 해주고요. 자, 옵션을 들어가 가지고 보게 되면 자 show total effect model,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유의 수준 자체를 일단은 뭐 0.1이 아니라 0.0으로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를 뭐 할 필요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끝납니다. 검증까지 끝나게 되는 거죠. 매우 간단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현재 이제 계산이 되고 있는 거를 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값이 나왔죠.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좀 잘라가지고 해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PPT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위에 내용들. 자, 이게 이제 뭐겠습니까? 보게 되면 회기 모형의 적합성이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R 스퀘어 값이 자, 0.788로 78.8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P 값이 0.01 유의 수준에서요. 귀무가설이 기각되니까 회기 모형이 적합하다라는 사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거 자체가요. 보게 되면 한번 결과값을 볼게요. 자, 먼저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이제 y가 연비고 x가 배기량이고 m이 무게죠. 자, 처음에 나오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2번에 대한 분석인 거죠. 2번이 뭐였습니까?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기가스가 자, 영향에 무게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따와 가지고 PPT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표 자체를 보게 되면 처음에 자, 독립 변수인 배기량이 매개 변수인 무게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코에피시언트가 1.60, 0.007. 자, 그리고 표준 오차, T 값, 자, P 값. 그다음에 이제 LLCI, ULCI가 뭐냐? LLCI는요. 자, 신뢰 구간의 하한 값이에요. 이 LL이 자, 로우 리미트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스트래핑을 한 거죠. 그다음에 UL은 이제 어퍼 리밋이니까 이제 상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LLCI가 ULCI 이 사이 값에 0을 포함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보게 되면 자, 이 T 값 자체가 10.576으로 자,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자, 그리고 이 사이 값이 0을 포함하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회귀 개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F 값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논문에 기재할 때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자, F 값은 자, 111.850. 자, 회귀 모형이 적합했죠? 그렇죠? R 스퀘어 값은 0.789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독립 변수인 자, 배기량 그리고 매개 변수인 무게, 이걸 두 개를 다 독립 변수로 놓고 이게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요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따와 가지고 지금 이제 PPT에 붙여 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보게 되면 이제 이러한 매개 모형 안에서 독립 변수는 이 P 값 자체가 0.05보다 커버리죠. 그리고 이제 LLCI, ULCI도 보니까 마이너스 0.37, 0.001 중간에 이제 0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가 이런 모형에서는요, 이 매개 모형에서는 그 종속 변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 효과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매개 변수는 지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매개 변수는 종속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니까 완전 매개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검증해본 3단계 BK 방법으로 검증한 것과 결과가 똑같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표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논문에 그대로 기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F값, R값, R스퀘어 값,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 효과분해와 이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인데 보면 이제 토탈 다이렉트 앤 인다이렉트 이펙트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죠. 그러니까 우리 표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총 효과, 네, 자, 아이고.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요걸 이제 따온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요걸 그대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총 효과의 그 결과값, 그 다음에 부스트래핑, 그 다음에 하한값, 상한값, 요런 것들을요, 그대로 따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를 만들어 가지고요, 논문에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자, 보게 되면, 뭐 총 효과, 간접 효과는 있는데 직접 효과는 자, 이 둘 사이에 0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고 자, 간접 효과는 유의하게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우리는 이제 어떤 것들을 매개 효과에 대한 것들을 검증을 할 때 BK 방법의 3단계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헤이즈의 프로세스 매크로를 활용해 가지고요,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요, 다음 주에 수업을 할 때 다시 한번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두 번째 실습과 관련된 부분들을 마무리하면서요, 다음의 경우에를 좀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개 효과 분석을 위한 BK의 분석 방법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매개 효과 분석을 위한 헤이즈의 분석 방법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에는 따로 영상은 없고요. 제가 연습 문제를 올려놓을 테니까 연습 문제를 개인적으로 풀어보면서 자,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